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4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은 쓰기 일부분인데요. 저희가 매달 대비 특강을 그 한 영역씩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험 4월에 시험 본다고 해서 4월 대비 특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들, 특별히 제가 강의하기 시작했던 12월, 1월, 2월, 3월 것들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 달마다 한 영역씩을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볼 때 이번 달에는 이 영역이 대비 특강이 있지만 그 이전 달에는 다른 영역들도 언급을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쭉 한번 훑어보시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설명할 강의할 쓰기 파트의 경우에는 1월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1월 거랑 같이 보시면서 이번 달 쓰기 특강 같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문제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이 세 파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달 강의를 제가 자꾸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강의를 할 때 쓰기 파트를 딱 맞닥뜨렸을 때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전략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강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를 배제하고 그리고 조금 더 하나하나씩 띄어서 오늘은 이제 정도보라는 주요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요. 1월 강의도 찾아보시고 그 이전 그 이후 강의들도 다 함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쓰기 일부분의 핵심 전략 포인트 확인을 할게요. 자, 오늘은 정도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HSK 그리고 중국어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HSK 3급, 4급, 5급까지도 배열하기 문제에서 종종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3, 4급에는 아무래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정도보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쳐보자. 이거 정도보 문제만큼은 절대 틀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사를 도움을 주는 거예요. 보어라는 것이 이 동사 혼자서 설명을 하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보충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다라는 동사가 있어도 내가 이제까지 보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봐냈다. 아니면 봤는데 되게 잘 봤다. 뒤에 동사의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게 보호의 개념인데, 정도보호라는 것은 그것의 정도, 그것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상 우리가 회화로 구사를 해서 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HSK 3급 쓰기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패턴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동사 뒤에 더가 들어갔을 때가 정도보호구나. 뒤에 동사 바로 옆에 더가 붙어 있을 때 이 동사가 어느 정도,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는지 뒤에 붙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정도보호가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목적어의 위치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보호를 문제에 내는 거예요. 목적어가 일반적인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서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정도보호의 문제를 출제를 할 때에 목적어의 위치를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적어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또 오늘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인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호가 무엇을 도와준다고요? 동사, 수로를 도와주는 애야 라고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두 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통해서 볼 겁니다. 동사 플러스 더에 주목을 해라. 그리고 주어, 동사, 더 있으면 뒤에 정도 상태가 있다. 동사 뒤에 알아서 더를 붙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쓰기 배열하기 자체에서 동사 뒤에 더를 붙여놓고서는 그 쓰기의 제시를 하기 때문에 동사 뒤에 더가 붙어 있으면 얘가 수러니까 그 앞에 주어를 넣어야겠고 그 뒤에 이 동사가 어느 정도, 어느 상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배열하기는 뭡니까? 정확하게 어순에 맞게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서 배열하는 것이 쓰기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도보호도 정도보호지만 정도보호를 중심으로 두고 주어 그리고 수러의 정도보호가 뒤로 이어진다라는 이 패턴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찐티엔 타 주어가 나오죠. 보통 시간이 이제 앞에 오고요. 동사 뒤에 정도가 붙어요. 먹었는데 아주 많이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도뭐라는 것이 동사 뒤에 더 붙이고 그걸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상태나 정도를 쓰는 거구나 라고 개념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시고, 동사 뒤에 더 붙어 있을 경우에는 뒤에 어떤 상태, 보통 형용사가 많이 등장을 하겠구나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적어의 위치 확인하면서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도보호의 기본 구조도 중요하지만 정도보호의 기본 구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데 목적어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틀리기 쉬워서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뭐 4급, 5급, 6급까지 가서도 보어랑 목적어가 같이 왔을 때 위치를 작문할 때 위치를 잘못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급 때부터 기초를 잘 잡으셔야 되겠죠. 목적어의 위치 봅니다. 희한하게도 보통 일반적인 중국어 문장의 구조라는 것이 주어, 수어, 목적어가 수어 뒤에 위치하는데 얘는 되게 신기하게 목적어가 이 앞에 위치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를 그쵸?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동사랑 짝꿍이에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동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수어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긴 수어가 위치하지만 HSK 3급 정도에서는 동사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정도가 들어가는데 얘네 둘이 짝꿍이에요. 얘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동사 더 들어갔으면 뒤에 상태 들어가야지 목적어는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넣어야겠어? 목적어도 중요한데 그래 얘네가 길어지니까 그럼 앞에 넣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뒤에 목적어를 쓰고 수어 뒤에 정도보어가 이어진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먼저 나가버리잖아요. 동사가 뭐 吃饭 이렇게 해서 벌써 동사를 얘기를 해버렸어요. 목적어랑 같이. 그럼 뒤에 수습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했는데 뒤에 동사를 한 번 더 써주고 정도나 상태, 목적어의 위치는 어쨌든 이곳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타唱歌를 말했어요. 내가 그녀가 노래를 부른다고 말한 다음에 노래를 되게 잘 부른다고 수습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사를 한 번 더. 왜? 이 동사와 더 그리고 보어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목적어를 쓰고 얘네를 붙여놓던지 아니면 말을 하다 보니까 창거를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 그럼 창을 다시 왜? 또 뒤에는 이 헌하오더, 헌하오를 붙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어, 정도보어 한 세트.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가 끼어들 수 없다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봐야지. 개념은 알았어. 근데 내가 막상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쓰기 파트를 1월 달에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서로 짝꿍이 되는 걸 붙여놓으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과 좀 같이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면 하나씩 확인을 해봅니다. 很早, 매우 이르다, 每天, 매일, 起的. 그럼 이 뒤에 정도 와야 되는 거구나. 또 있고 워 있어요. 그럼 한 큐의 문장이 쫙 잡힐 수 있죠. 수어를 기준으로 치더를 기준으로 딱 삼아서 주어는 그 앞에 넣으시고 정도는 더 뒤에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시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니까 每天 해놓고 그리고 부사는 주어 뒤에 오죠. 이건 1월 강의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본 패턴 배울 때. 여기서 중요한 건 起得很早. 그쵸? 매일 나는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치더 다음에 헌자오가 나오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였다는 거. 이게 바로 정도 보호였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갑니다. 자, 볼게요. 치는 일어나다죠. 3급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이 단어들도 공부를 하셔야 하거든요. 일찍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어 얘기할 때 치, 일어나다라는 동사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장더 처음부터 나오는데 이것도 정도 보호인가 보다. 더 뒤에다가 형용사 정도 상태를 넣어야겠구나. 매일매일 나왔습니다. 可爱 귀엽다. 非常 매우 다 너가 나왔어요. 정도 보호는 알겠는데 다른 애들을 먼저 수습을 해야겠죠. 자, 포인트. 더 뒤에는 명사를 넣어야 된다라는 건
기초 기본 문법이었죠. 자,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非常 매우라는 거는 뒤에다가 형용사를 플러스를 시키는 거죠. 얘네 두 개가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도보호를 수습하기 전에 짝꿍 먼저 붙여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他的妹妹非常可爱 해놓고 분류하시면 되죠. 자, 보시면 他的妹妹는 생긴 게 매우 귀여워 이렇게 가시면 된다라는 거. 정도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수어를 딱 두고 정도보호 앞에 놓고 뒤에 놓고 그리고 주어를 앞에 놓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는 동시에 서로 사실은 문법적인 걸 분석하기 이전에 서로 짝꿍이 되는 거 붙여놓는 건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长得非常可爱 그리고 非常 다음에 可爱를 먼저 붙여놓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단어 봅니다. 长得 생김새가 뭐뭐하다. 생긴 정도가, 생긴 상태가 어떻다라고 할 때 쓰일 수 있죠. 可爱는 귀엽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73번 문제를 볼게요. 71번, 72번 문제를 풀어봤던 것을 종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목적어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거 유념하시면서 가시는데 이 강의를 쭉 들으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무방비 상태로 들으실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미리 PDF 파일로 문제 풀어보지 않고 그냥 내가 강의만 보겠다 하시면 일단은 살짝 지금 멈춰 놓으시고 그냥 강의 듣지 마시고 내가 머릿속으로 먼저 한번 조합을 하고 풀어보신 다음에 답을 들으시면 조금 더 효율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론 설명했고 71번, 72번을 통해서 문제 풀이까지 다 해드렸기 때문에 73번은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살짝 멈춰 놓으시고요.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풀어봤다는 전제 하에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치오는 명사예요. 야구라는 명사고요. 헌 나왔으니까 짝꿍 형용사 찾아서 붙여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것도 72번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我的 더 뒤에 명사 온다고 말씀했는데 선생님이 나더 이거 정도보호구나. 그리고 띠리 나오고 하오 나왔어요. 그러면 我的에다가 붙여놓을 걸 찾으면 나의 야구가 맞겠어요? 나의 남동생이 맞겠어요? 야구가 내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我的弟弟 그쵸? 허는 하오랑 짝꿍이잖아요. 형용사 이렇게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도보호를 기점으로 나더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주어 놓고 뒤에 술어 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 뒤에 정도보호 넣으면 되겠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我的弟弟는요. 打得很好예요. 이게 바로 굵직한 골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한데 야구를 잘한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빵치우를 넣어야 하는데 정도보호 얘네 둘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는 주어 다음에 쓰라고 말씀했으니까 我的弟弟棒球打得很好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딱 한 큐에 해결이 되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절대 혼돈하지 마시고 붙여놓을 거 붙여놓고 수어 기둥 삼고 뒤에 정도보호 수습하시고 주어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목적어가 남으면 목적어는 주어와 수어 사이에 정도보호일 때만요.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打得很好 빵치우는 打得很好를 쪼갤 수 없으니까 그 앞에다가 써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치오 야구죠. 야구를 하다 할 때 동사는 나를 쓴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급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얘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실수를 쓰기 1파트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점수를 상당히 많이 잃습니다. 한 문제당 배점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쓰기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좀 배열하기의 경우에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실수했던 것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쓰기는 배점 크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릴 때의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쓰기는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특히 오늘 배웠던 정도보호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